이번 시간에는 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상이라고 하는 건 광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광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한 광물을 채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상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광물이 농집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화성기온, 퇴적기온, 변성기온으로 우리가 광상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변성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광물이 농집되면 광상을 이루는데 그렇게 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상은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화성광상은 마그마 기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그마가 흐르면서 또는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또는 마그마 속에 있던 수증기나 휘발성 가스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물, 이 광물들이 농집되어 있는 곳, 이걸 화성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적광상이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또는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성광상 또한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광물이 농집되는 것, 이것들을 변성광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화성광상을 보면 크게 화성광상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마그마 광상, 페그마타이트 광상, 기성광상, 열수광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다 마그마 기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그마 기온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정마그마 광상 같은 경우는 마그마 초기, 마그마가 냉각되는 초기, 그러니까 아주 마그마의 온도가 높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페그마타이트 광상은 마그마 냉각 마지막 후기, 그러니까 마그마가 조금 많이 식었을 때, 물론 냉각 초기라고 하니까 아주 고온의, 그렇죠? 고온의 형태의 마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그마 냉각 후기니까 얘는 조금 저온의 마그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이면 한 1600, 1400 정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기니까 저온이니까 한 600도, 800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마 냉각 때는 초기에 생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냉각 후기에 생성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물론 이 광상에서 정출되는 광물은 대부분이 다 금속 광물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그마가 냉각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광물들을 농집시키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성광상 같은 경우는 마그마 안에 수증기가 있고요. 또는 휘발성 기체 등이 있어요. 휘발성 가스. 이런 수증기나 휘발성 가스 등에 의해서 주변에 만들어져 있던 암층에 영향을 줘서 광물을 농집시키는 경우가 보통 기성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마가 직접적으로 냉각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마그마 속에 들어있던 수증기와 휘발성 가스가 아주 온도가 높고 기체가 휘발성 가스도 폭발성이 강하겠죠. 수증기 아주 온도가 높겠죠. 걔네들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광물들을 농집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수광상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냉각이 돼서 정출이 돼요. 광물이 정출되고 나면 그러니까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속에 들어있던 광물들이 정출돼요. 한꺼번에 다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온에서 정출되는 광물이 있고 좀 저온에서 정출되는 광물이 있는데, 이렇게 광물이 정출되는 과정에서 남는 열수용액이 있어요. 열수용액들이 열수용액의 주변에 암층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광물들을 형성을 시켜요. 농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광상을 열수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에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마그마 광상은 마그마 생성 초기, 보통은 마그마 암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마그마 광상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시간차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간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열수광상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열수용액이 주변에 있는 암층 속에 있는 광물들을 농집을 시켜서 만들어낸 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에는 화성광상이라고 하고 접촉 교대광상이 나와 있는데 얘는 변성광상이에요. 우리가
변성광상으로 구분하는 게 접촉 교대 광상이니까 이건 변성광상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에는 정마그마 광상과 열수 광상 두 가지만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마그마 광상이나 페그마타이트 광상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마그마 챔버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광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곳에서 나타나기는 해요. 대신 이제 우리가 초기에 아주 고온의 마그마가 냉각될 때 형성됐느냐 아니면 조금 저온의 마그마가 형성되는 근처에서 정출이 됐느냐 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대부분이 다 화성광상에서는 금속 광물, 그러니까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정출될 수 있는 게 광물이죠. 그죠?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건 금속 광물이 대부분이에요. 금속 광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은 달라도 비슷한 금속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광물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건 열수광상은 열수 용액에 의해서, 기성광상은 수증기나 휘발성 가스가 주변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마그마 광상과 페그마이트 광상은 마그마 냉각 초기, 고온일 때, 냉각 후기, 조금 더 저온일 때 이렇게 구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퇴적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광상은 표사광상, 풍화잔류광상, 그리고 침전광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표사광상 같은 경우는 그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풍화침식작용에서 퇴적물이 만들어지죠. 풍화침식작용에 퇴적물이 만들어진 것들이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서 얘네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광물들이 또는 퇴적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만큼 농집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표사광상이라고 해요. 가장 흔한 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풍화잔류광상은 조금 달라요. 풍화잔류광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대표적인 광물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룡토라고 하는 것 또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고룡토가 되고요. 그 고룡토가 더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들을 보통 풍화잔류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서 광물이 변한 거잖아요. 정장석이 고룡토가 되고, 고룡토가 보크사이트가 되고, 이렇게 변해서 변성광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변성광상이 아니라 풍화잔류광상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침전광상 같은 경우는 퇴적암이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침전물이, 화학적 침전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퇴적암을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침전물이 쌓여서 큰 광물 덩어리들 만들게 되면 이게 침전광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다 밑에 아주 망가니즈 단계, 태평양 바닥 한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속 광물들이 쌓여서 덩어리를 이뤘어요. 그 망가니즈 단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침전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사광상이나 풍화잔류광상 또는 침전광상, 특히 표사광상이나 풍화잔류광상은 풍화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아요. 침전광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전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퇴적광상이 풍부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농집된 광물들이 있는 곳, 여기를 퇴적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변성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광상이라고 하는 건 접촉교대광상과 광역변성광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광역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광물들, 그 다음에 접촉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광물들. 보통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압력이 주예요. 물론 압력과 함께 열을 받기도 하지만요. 근데 접촉교대광상, 접촉변성작용 주로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기 때문에 앞서 그림에서처럼 이 접촉교대광상이 발달하는 곳은 마그마가 냉각되는 곳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그마가 냉각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게 접촉 교대 광상이에요. 마그마의 아주 뜨거운 고온의 열이 주변의 광물을 변화시켜서 만들어진 접촉 변성 광물들이 발달한 곳, 이런 경우를 접촉 교대 광상이라고 하고요. 압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재결정 작용을 받거나 조직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도 변성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보통 광역 변성 광상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성 광상은 접촉 교대 광상과 광역 변성 광상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광상은 광물이 농집되어서 우리가 채굴해서 사용할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그러한 광물들이 농집되어 있는 곳, 이런 경우를 광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광상은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광상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자원도 광상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 광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독도 쪽에 아주 깊은 바다에 있대요. 이쪽에 있는 건 실제로 꽤 많은 양의 가스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자원 광물이 있지만 채굴을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굳이 걔네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 쓰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달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것들을 캐서 채굴을 해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광상도 대부분 그런 형태를 우리가 광상이라고 해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광물이 농집된 곳에 있는 이것들을 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상이 세 가지의 화성, 퇴적, 변성 광상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